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텔 유럽 공장 신설 눈앞, 인텔 퀄컴에 손 내민다 불안한 삼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획기적인 변화가 어떤 거냐면 인텔이 파운드리에 다시 재진입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텔이 유럽과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드디어 인텔이 유럽 공장 신설을 눈앞에 뒀다라는 내용의 소식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유럽이 유럽 공장 신설을 눈앞에 뒀다라는 내용입니다. 인텔이 최근 독일 미넌 인근의 파운드리 공장의 신설을 고민 중이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인텔은 바이에른 주 정부와 유럽 생산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독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독일의 주요 수입원인 자동차의 생산력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곳곳의 자동차 기업들이 셧다운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폭스바겐도 반도체 부족으로 인하여 중국 생산을 30%나 줄였고 벤츠도 독일의 브레멘과 라슈타트에 위치한 공장의 생산을 일시적으로 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GM 마찬가지로 미주 지역의 반도체 공장도 마찬가지로 줄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여전히 자동차 반도체 문제는 지금 끌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바이에른 주는 독일 완성차 업계인 BMW의 본거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에른 주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텔이 파운드리 영역의 확장을 노력하고 있는데 인텔은 종합반도체인 IDM에서 이제는 파운드리 영역이 따로 떨어뜨려서 이 파운드리 분야를 키우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 반도체 종합 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IDM 2.0 전략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전략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 등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 건립에 나서게 된 것이죠. 이 역할을 따라서 지금 유럽에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펠 갤싱어 인텔 CEO는 이에 따라서 지난 4월 달에 유럽 주요 국가를 방문하면서 후보지를 물색을 했는데 이번에 발표가 난 곳 어디? 독일의 바이에른 지역이에요. 여기에 인텔은 아일랜드 킬데어주 렉슬립 인근에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거는 CPU 공장이에요. 다른 내용이겠죠. 이곳은 2023년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7나노 생산이 가능한 공장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인텔이 결국은 7나노 안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번 인텔의 유럽 공장 설립을 위해서 독일과 바이에른주는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후베르트 아이방어 독일 바이에른주 경제부 장관은 바이에른주가 대규모 글로벌 반도체 회사의 후보지가 된다는 것은 큰 기회이자 이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인텔의 공장 설립을 굉장히 반기는 듯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를 위하여 바이에른주 정부는 생산시설 후보지로 미넨 서부에 폐쇄된 공군기지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인텔의 이번 유럽 공장 설립의 배경, 그것은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가 이 배경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인텔은 서부 유럽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만약 지으려고 한다면 약 2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6조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펠 갤싱어 CEO도 지난 4월 말에 유럽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세금 감면이나 직접 투자 등 총 80억 유로의 정부 지원을 희망한다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럽은 자동차 반도체가 정말 잘 발달된 나라예요. 뭐냐면 NXP, ST마이크로, 그리고 인피니온 이 세 회사가 자동차 반도체 전문 기업, 팹리스 업체이자 제작 업체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이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기를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가장 큰 내용 자동차 반도체 때문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하는데 인텔이 이 자동차 반도체에서 이제 긁어주겠다라는 거죠. 이래서 지금 이 자동차 반도체 공장을 이곳에 설립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 자동차 반도체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반도체 공장으로 파운드리로 확장해 나가는 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퀄컴에 손 내민 인텔, 불안한 삼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퀄컴이 삼성에 반도체 주문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인텔이 퀄컴에 손을 내밀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였거든요. 경쟁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인텔이 파운드리로 넘어가니 이 파운드리로 넘어갈 때 인텔은 반드시 팹리스 업체들을 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 그리고 미국 업체이고 이 회사인 퀄컴을 끼고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인텔의 퀄컴의 구애에 불안한 삼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파운드리에 진출한 인텔의 퀄컴에 대한 구애에 퀄컴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삼성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최대 고객 사이 중 하나인 퀄컴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만의 TSMC를 쫓는 2인자 삼성의 입장으로서는 퀄컴과 인텔의 미롤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파운드리 사업의 성패?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고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생산량이나 추가 수주나 이것을 도모하기 쉽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의 성패는 어떤 고객을 얼마나 모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때문에 만약 퀄컴이 삼성의 파운드리 고객사에서 이탈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력 약화는 불보듯 뻔하게 된다는 것이죠. 퀄컴은 최근 최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88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단독을 맡겨서 삼성전자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에 5G 이동통신 모뎀 칩인 X65, 이 하위 모델인 X62까지 독점 생산할 예정이라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6월 16일 날 미국 CNBC의 방송이 주관하는 행사에 퀄컴과 인텔의 CEO가 출동하여 이 행사의 가치를 높이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롤이 깊어져가는 모습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텔과 퀄컴의 미롤이 만약 현실화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내용이죠. 이는 분명히 삼성전자에게 안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CNBC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알몬 CEO의 발언으로 유추해보면 실제로 인텔과 퀄컴의 미롤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몬 CEO는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 계획이 해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퀄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는 미국 내 파운드리 팹을 만들겠다는 인텔에 퀄컴이 자국 내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높아져 가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도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어디가 정확하게 만들어질 건지 발표가 안 난 상황입니다. 아몬 CEO는 지난 3월 달에도 미국 반도체 제조가 온쇼링, 말하자면 미국 내에서 설계되고 미국 내에서 제작되는 이것이 훨씬 더 탄력적인 구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고 하면서 인텔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죠. 이는 미국 기업들 간 R&D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퀄컴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예요. 퀄컴은 당장 그리고 쉽게 삼성전자는 버릴 수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퀄컴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퀄컴은 팹리스 업체로 다양한 반도체를 지금 현재 세계 2위 업체인 TSMC, 2위 업체인 삼성전자 등 대형 파운드리 업체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1위 업체인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MIC에도 하위 버전의 그 생산을 많이 맡겼었는데 이 SMIC의 제재가 있은 후에 이것이 완전히 끊어지고 TSMC로 지금 몰림이 아주 심하게 된 현 상황이죠.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0와 같은 경우 이곳에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100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을 병행해서 지금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급형 갤럭시 A52와 같은 경우에도 스냅드래곤 750G를 탑재를 하고 있죠. 퀄컴과 삼성전자 입장, 이 입장은 서로가 고객사 그리고 공급자 이러한 관계에서 퀄컴 역시 삼성전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미친 듯이 기술력이 올라가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삼성전자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독자 사용이 더욱더 강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인텔과 퀄컴의 협업에 대한 시너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 글로벌 모뎀 칩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선두주자인 퀄컴의 경우에는 최근 노트북 프로세서로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프로세서에 사용되고 있는 지금 프로세스 칩을 CPU죠. CPU와 GPU가 한꺼번에 합체된 시스템 온 칩을 개발을 했어요.
여기에 삼성전자에서 이 노트북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이미 노트북까지 제조하고 있는 입장이죠. 모델은 두 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텔의 주력은 CPU예요. 전체적인 CPU, 그리고 모뎀도 좀 만들고, 그리고 기판도 좀 만듭니다. 노트북 프로세서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인텔의 입장에서는 퀄컴과 같은 경우는 인텔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라는 것이죠. 퀄컴은 지난 2018년 노트북용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CX를 출시를 하고 이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지금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은 뭐냐면 퀄컴과 같은 경우는 ARM의 플랫폼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인텔과 같은 경우는 X86의 플랫폼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인텔과 같은 경우는 X86의 소스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X86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은 아마 인텔의 파운드리에서 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인텔이 과오를 범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X86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ARM 기반의 파운드리만 지금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실수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이것은 미국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공동된 목표로 볼 때 두 회사가 손을 잡는다고 해도 이런 방법으로 경쟁 관계는 여전히 끊임없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인텔의 파운드리 분야의 생산 공정과 기술 수준도 아직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현재 인텔의 공정은 10나노에 머물러 있죠. 인텔의 X86을 이용한 설계 기술이 뛰어나 AMD의 칩보다는 성능이 좋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는 경쟁사인 AMD와 애플이 5나노 프로세서로 만들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벌어져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X86을 이용한 이 칩이 만약 만들어지게 된다면 인텔의 기술력과 그 팹리스 업체의 기술력이 결합해서 최고 성능의 그 칩이 생산되게 된다면 그것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여기에 인텔의 미세 공장 역량이 부족해서 일부 프로세스 생산을 현재 TSMC에 맡기는 것도 발표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텔이 오래된 반도체 설계 노하우 그리고 생산 판매에 있어서 지금 세계 1위를 고수해 왔기 때문에 파운드리 경쟁력은 곧 갖출 수 있으리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인텔은 지금 생산량 1위, 그리고 판매량 1위, 그리고 서비스도 굉장히 잘 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파운드리의 경쟁력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전에 파운드리를 한번 접었죠.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인텔의 흑역사 파운드리 사업 철수입니다. 인텔은 여러 사업 부분에서 사업을 철수한 바가 있죠. D램 분야에서는 오래전에 사업을 철수했고 낸드 플래시는 작년에 SK 하이닉스의 사업권을 넘기면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2018년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랬던 인텔이 2024년, 2023년이라고 내기도 하고 있고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을 하면서 현재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죠.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2조 원을 들여서 미국 애리조나주에 파운드리 공장 2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미국과 유럽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강력하게 진군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삼성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퀄컴은 반드시 잡아야 될 글로벌 팹리스 업체죠. 인텔이 2023년이 되어야만 EUV 장비를 이용한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퀄컴과의 파운드리 계약 체결, 이것은 먼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텔이 파운드리 분야에 완전히 진입하기 전에 퀄컴과의 관계를 돈독함과 동시에 기술 개발을 통한 수주를 늘리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3나노, 그리고 2나노, 1나노 이렇게 기술 경쟁을 통해서 삼성의 파운드리가 인텔이 퀄컴의 주문을 받아가지 못하도록 선진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 분야에서 인텔을 뛰어넘는 기술을 습득하면 돼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행보죠.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행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 지원을 늘리고 있죠. 이를 통해서 앞으로는 미국 반도체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이 더욱더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CNBC는 지난 6월 16일 인텔과 퀄컴이 미국 하원에서 추진 중인 기술 법안에 포함된 반도체 연구, 설계,
제조를 위해 마련된 520억 달러, 약 58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퀄컴과 인텔의 결합이 이들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이 사업에서 진군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현재 행보가 삼성에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또 6월 17일 날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국 상원의원들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하거나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25%의 세액 공제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영향력, 미국의 앞으로 행보, 이것은 세계 반도체 업계가 눈여겨봐야 될 입장이죠. 이것은 또한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2025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한 걸림돌이에요. 그전에는 파운드리를 다른 나라에서 지금 했는데 이제 온쇼링으로 해서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하고 특별히 기술력의 거의 최정점에 달아 있는 인텔을 이용해서 이게 가능하게 된다면 다시 ARM 기반이 아닌 좀 무게가 무겁지만 속도도 빠르고 경쟁력이 있는 X86 세대로 다시 귀환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ARM 기반의 반도체가 얼마나 더 성장을 할 것인지 보고 한번 얘기가 더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